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미국 전역이 한국 가전제품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30년 일했는데 이런 건 처음이에요. 45년 썼던 미국 제품 버리고 한국 걸로 바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모든 광풍의 시작은 평범한 미국 주부의 CNN 5분 인터뷰였습니다. 그녀의 충격적인 고백이 전파를 타자 미국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걸 알았을까?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한 가족의 비극과 화해가 어떻게 한국 기술의 인식을 바꾸고 미국 사회를 뒤바꿨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리비아 앤더슨입니다. 시카고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2년 전 한국인 남편 재원과 결혼하면서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았죠. 그런데 그날 새벽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저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저희 가족을 넘어 미국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지금부터 세탁기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침대 옆 테이블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무시했을 텐데 미시간 지역 번호가 떠 있는 걸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고향. 그곳에서 이 시간에 전화가 올 리는 없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올리비아 앤더슨 씨 맞으시죠? 그랜드래피즈 종합병원 응급실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병원이라니.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월터 앤더슨 씨의 보호자로 등록되어 계시는데요. 환자분이 지하실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웃분이 늦은 저녁에 우연히 발견해서 신고해 주셨는데 아마 12시간 이상 방치되었던 것 같습니다. 12시간. 그 숫자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아버지가 차가운 지하실 바닥에 12시간 동안 혼자 쓰러져 계셨다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탈수가 심하고 저체온증 증세가 있으셔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머리도 다치셨는데 정확한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보호자분이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재원이 일어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지하실에서 12시간이나. 말을 끝맺지 못하고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재원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침착해. 일단 병원부터 가자. 내가 운전할게. 재원의 얼굴에도 놀라움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2년 전 우리 결혼을 반대하며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고 했던 그 아버지. 한국 사람과 결혼하는 건 가문의 수치라며 등을 돌렸던 그분이 지금 병원에 계신다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어요. 아버지가 정말 괜찮으실까? 12시간이나 방치되었다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아버지는 강한 분이야. 분명 괜찮으실 거야. 재원이 제 어깨를 잡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시카고에서 미시간 그랜드래피즈까지는 평소에 3시간이 걸리는 거리. 하지만 그날 새벽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재원은 제한 속도를 지키려 애쓰면서도 최대한 빨리 달렸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었다면. 한참을 달리다가 재원이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됐을 때도 연락받지 못할 뻔했잖아. 아버지가 날 거부하셔서. 그런 말 하지 마.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 만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한국인이 아닌 백인 남자와 결혼했다면. 만약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면. 만약. 여보, 아버지가 왜 지하실에 계셨을까? 재원의 질문에 저도 궁금해졌어요. 새벽에 지하실에 갈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아마 빨래 때문이었을 거야. 아버지는 항상 이른 아침에 빨래하시거든. 미국 집들은 다 지하실에 세탁기가 있잖아. 그 시끄러운 세탁기 때문에 지하실에. 재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의사인 그는 노인들의 가정 내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미국 세탁기들은 정말 시끄럽지. 집 전체가 떨릴 정도로. 그래서 다들 지하실에 두는 거고.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우리는 거실이나 베란다에 두는데 미국은 다르거든. 세탁기 소음은 참을 수 없을 정도야.
특히 오래된 모델들은 더 심해.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뛰어가면서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응급실 접수처에서 아버지 이름을 말하자 간호사가 중환자실로 안내해 줬어요. 보호자 한 분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재원은 복도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괜찮아? 응.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아버지한테 안부 전해줘. 그의 손을 한번 꼭 잡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이 가득한 그곳. 커튼 뒤에서 아버지를 발견했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누워 계신 아버지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작고 여유어 보였어요. 한때 그렇게 당당하고 강했던 분이 지금은 너무나 연약해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여러 개 꽂혀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신 아버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때 아버지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가 저를 발견하고는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올리비아.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작게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2년 동안 쌓아놨던 모든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올리비아. 와줘서 고맙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힘이 없었어요. 2년 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외치던 그 우렁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다가 멈칫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아직도 저를 거부하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버지가 먼저 떨리는 손을 들어 제 손을 찾으셨어요. 차갑고 거친 손. 그런데 왜 이렇게 마르셨을까요?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와줄 줄은.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은 쉬셔야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입을 움직이셨어요. 지하실에서 세탁기가 너무 시끄러워서 넘어진 줄도 몰랐어. 도와달라고 소리쳤는데 그 망할 미국 세탁기 소음에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는 세탁을 하시다가 넘어지셨고 그 요란한 세탁기, 소음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도 묻혀버렸던 거예요. 그 세탁기 45년이나 됐는데 내 엄마랑 처음 산 거라서 버릴 수가 없었어.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뇌출혈이나 골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방치로 인한 탈수와 저체온증이 심각했어요. 무엇보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분이 영양실조 증세를 보이고 계십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울증 징후도 보입니다. 혼자 사시나요? 네. 2년 전부터 혼자 사세요. 제 대답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니 이전에도 여러 번 넘어지신 흔적이 있어요. 갈비뼈에 오래된 금이 간 자국도 있고 손목에도 오래된 골절 흔적이 있습니다. 왜 병원에 안 오셨는지. 뭐라고요? 여러 번이나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다치셨는지, 그리고 그걸 혼자 견디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료 기록을 확인해 보니 지난 2년간 응급실에 7번 오셨더군요. 모두 낙상 사고였고 그중 5번이 지하실 계단에서였습니다. 매번 혼자 오셨고 보호자 연락처는 따님 연락처가 그대로 있었는데 연락을 거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7번이나. 특히 작년 추수감사절 다음 날에는 꽤 심각했습니다. 갈비뼈 2개가 금이 갔는데도 입원을 거부하고 귀가하셨어요. 이유를 물으니 집을 비울 수 없다고만. 아마 혹시 제가 찾아올까봐 그러셨나 봐요. 의사가 나간 후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눈을 감고 계셨지만 자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눈꺼풀이 가끔 떨렸거든요. 아버지, 그동안 많이 아프셨구나.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내가 먼저 연 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겠니? 그래도 이렇게 아프실 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그리고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네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텐데 괜히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밖으로 나와 복도에서 기다리던 재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들어가서 뵐 수 있을까? 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버지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
미안해. 괜찮아.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는 병원 매점에서 커피와 샌드위치를 사와서 제게 건넸어요. 조금이라도 먹어. 너도 쓰러지면 안 돼. 일주일 동안 병원을 오가며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재원은 매일 저를 데려다 주고 데리러 왔지만 한 번도 병실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복도 끝 대기실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며 기다렸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 재원이라고 했지. 아직 밖에서 기다리고 있니? 네, 아버지. 미안하구나.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셨어요. 2년 동안 많이 후회했다. 네가 선택한 사람인데 단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으니. 아버지, 사실 내 편견은 더 깊은 데서 왔어. 내 할아버지 이야기했던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는 집안에서 금기시되는 주제였거든요. 내 할아버지는 태평양 전쟁에서 돌아가셨어. 이오지마에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3살이었어.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해. 하지만 할머니가 평생 일본을 저주하며 사셨지. 그리고 그 증오가 나한테도 전해진 거야. 아시아인 전체에 대한 적대감으로. 그랬구나. 베트남전에 갔을 때도 그랬어.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갔어. 다 똑같아 보였으니까. 그때부터 더 심해진 것 같아. 아시아인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이웃 할머니인 도로시가 병문안을 왔을 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올리비아, 내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몰라. 매일 저녁 6시면 현관 앞에 나와서 앉아 계셨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요? 그래. 누가 물어보면 그냥 바람 쐬는 거라고 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었지. 너를 기다리는 거라는 걸. 도로시 할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그 끔찍한 미국 세탁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 지하실에서 세탁할 때마다 온 집이 떨릴 정도로 시끄러웠지. 한 번은 새벽 3시에 세탁기 소리 때문에 우리 집까지 들렸을 정도야. 진동이 얼마나 심한지 벽을 타고 소음이 전달되더라고. 그렇게 심했어요? 45년 된 캔모어 세탁기잖아. 그때는 최고급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괴물이 됐지. 하지만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와의 추억이 있다고 못 버리시더라. 그날 밤 저는 재원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할아버지를 잃으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아시아인을 미워하셨던 거야.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너무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됐잖아. 아버님도 상처받은 사람이었다는 걸. 퇴원을 앞둔 날 밤 아버지가 2년 전 그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올리비아,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2년 전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금요일 저녁. 저는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늘 가던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0년 동안 둘이서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전통이었죠.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디저트를 기다리며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재원과 사귄 지 2년. 이제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니?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구나. 아버지의 표정은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외동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드디어. 누구니? 직장 동료인가? 아니면 교회에서 만난 사람? 재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를 많이 아껴줘요. 시카고 대학병원에서 흉부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의사라. 괜찮은 직업이네. 집안은 어떻고? 성은 뭐지?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수없이 연습했지만 막상 말하려니 목이 메었어요. 김이에요. 김재원.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셨습니다. 레스토랑의 즐거운 소음들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어요. 김. 그게 무슨 성이니? 한국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주먹을 꽉 쥐시더니 테이블을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셨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아시아인이라고? 네.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올리비아? 아버지가 제 말을 끊었어요.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아시아인과 결혼한다고? 내 정신이 있니? 내 할아버지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실 일이야. 아버지, 재원은 일본인이 아니에요. 한국인이고 전쟁과는 아무 상관없어. 다 똑같아. 내 할아버지는 태평양에서 그들과 싸우다 돌아가셨어. 이오지마에서 23세 나이로. 그런데 네가 아시아인과 결혼한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죠. 할아버지는 일본군과 싸우셨잖아요. 재원은 한국인이에요.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고, 동맹국. 그게 뭐가 중요해? 내 할머니가 평생 어떻게 사셨는지 알아? 21살에 과부가 되어서 혼자 나를 키우셨어. 매일 밤 내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우셨다고. 그런데 네가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으셨어요. 난 3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해. 하지만 그들이 내 아버지를 죽였다는 건 알아. 그리고 네가 그들과 결혼한다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아버지, 그건 70년도 전의 일이에요. 재원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시간이 뭐가 중요해? 피는 피야. 그들의 피에는 우리와 다른 뭔가가 있어.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마지막 시도를 했어요. 재원을 한 번만 만나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필요 없어. 아버지가 테이블을 쾅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넌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의 문제고 역사의 문제야. 우리 가문의 아시아인은 받아들일 수 없어. 절대로. 그럼 저는요? 저는 아버지 딸이 아닌가요? 제 행복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행복. 그게 진짜 행복일 것 같아? 문화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른 사람과. 언젠가는 후회할 거야.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겠지. 저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제 길을 가겠어요. 재원과 결혼할 거예요. 올리비아. 앉아.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그럼 나도 내 결정을 하겠다.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그 사람과 결혼한다면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할아버지의 희생을 모독하는 거야. 그분이 목숨 바쳐 지킨 나라에서 그분을 죽인 자들과 같은 피를 가진 놈과 결혼한다니. 난 그런 딸은 없어. 아버지, 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다시는 앤더슨이라는 성을 쓰지 마라. 넌 이제 우리 가문 사람이 아니야.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레스토랑을 나와 주차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빗속에서 재원에게 전화했고 그는 바로 달려와 저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바꾸실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바뀌지 않으셨어요. 결혼식 초대장을 보냈지만 답은 없었고 크리스마스 카드도 생일 카드도 모두 반송되어 왔습니다. 병실에서 그 이야기를 마친 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후회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을까? 아버지, 사실 내 결혼식 날 교회 밖에 있었어. 뭐라고요? 저는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못 들어가겠더라. 내가 한 말이 너무 독해서. 하지만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어. 웨딩드레스 입은 네가 너무 예뻤다. 그리고 그 사람, 재원이도 봤어. 너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사랑하는 게 보이더구나.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닦으셨어요. 그때 깨달았어. 내가 할아버지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들어갈 용기가 없었어. 그렇게 독하게 말해놓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라도 자존심이라는 게. 그리고 무서웠어. 네가 날 용서하지 않을까봐. 날 거부할까봐. 퇴원 준비를 하면서 의사가 아버지의 2년간 의료 기록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듣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분의 낙상 사고 패턴을 분석해봤는데요. 대부분 새벽 시간대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지하실에서 발생했고요.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계속 설명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사고 때마다 세탁기 작동 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소음 때문에 균형을 잃으셨거나 도움 요청을 해도 소리가 묻혀서. 미국 세탁기가 그렇게 위험한가요? 재원이 물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 가정 사고의 30% 이상이 지하실 세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미국 세탁기들은 소음과 진동이 심해서 노인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해요. 작년에만 우리 병원에 비슷한 사고로 입원한 노인분이 87명입니다. 87명이나요? 네. 그중 12명은 결국 돌아가셨고요. 대부분 발견이 늦어서였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은 특히 위험해요. 세탁기 소음에 묻혀서 도움 요청이 안 들리니까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사실 이건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세탁기 소음 규제가 없다 보니 제조사들도 신경을 안 써요. 유럽이나 아시아는 엄격한 소음 기준이 있는데 퇴원하는 날 아버지는 집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셨어요. 또 그 지하실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버지,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더 이상 위험한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 집을 둘러봤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정말 가팔랐고 난간은 녹슬어 흔들거렸어요. 전구는 깜빡거렸고 바닥은 습해서 미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45년 된 거대한 캔모어 세탁기가 있었어요. 재원이 세탁기를 작동시켜봤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하네요. 굉음이 지하실 전체를 울렸어요. 바닥이 진동하고 벽이 떨렸습니다. 파이프가 덜컹거리는 소리, 모터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섞여서 마치 공사장 같았어요. 이 소음이면 정말 쓰러져도 아무도 못 들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진동 때문에 균형 잡기도 힘들고 재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위층으로 올라가도 소음이 집 전체에 퍼졌어요. 벽을 통해 진동이 전달되어서 액자가 덜컹거릴 정도였죠. 거실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2년간 생활을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 싱크대에는 쌓인 그릇들, 그리고 곳곳에 놓인 진통제 병들. 서재에서는 더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어요. 책상 위에는 제게 쓴 편지들이 수십 통 있었는데 한 번도 붙이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 통을 열어봤습니다. 사랑하는 딸 올리비아에게. 오늘 새벽 3시에 또 지하실에 갔다. 잠이 안 와서 어젯밤에 내 꿈을 꿨거든. 어렸을 때처럼 날 아빠라고 부르면서 웃고 있었어. 세탁기를 돌리고 계단을 올라오다가 미끄러졌다. 다행히 난간을 잡아서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 망할 세탁기 소리가 너무 커서 내 신음소리도 안 들렸어. 캔모어 세탁기. 내 엄마와 결혼하고 처음 산 거야. 그때는 최고급이었는데 이제는 괴물이 됐구나. 하지만 버릴 수가 없어. 내 엄마가 아기용품 빨았던 세탁기거든. 가끔 생각해. 내가 할아버지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했는지. 할아버지는 일본군과 싸우다 돌아가셨지. 한국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한국은 우리 편이었잖아. 하지만 증오라는 게 그래. 이성적이지 않아. 할머니가 평생 일본을 저주하며 사셨고 그게 아시아 전체에 대한 미움으로 번진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걸 내게 대물림할 뻔했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재원이라는 청년, 사진으로 봤어. 좋은 사람 같더라.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겠지. 오늘도 지하실이 무섭다. 언젠가는 못 올라올 것 같아. 하지만 빨래는 해야 하니까. 보고 싶다. 지난 8월 15일 아버지가 다른 편지도 읽어봤어요. 올리비아? 오늘 프랭크가 죽었다. 지하실 계단에서 넘어져서 3일 만에 발견됐대. 세탁기가 계속 돌고 있었다고. 그 소음 때문에 아무도 못 들었대. 나도 언젠가는. 무섭다. 정말 무섭다. 미국 세탁기는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45년 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미친 짓이야. 왜 우리는 이렇게 위험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을까?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로 큰 소음을 들으면 전쟁이 생각나. 그래서 더 힘들어. 세탁기 소리가 포탄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어. 작년 3월 22일 재원이 편지들을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힘드셨겠다. 전쟁의 트라우마와 일상의 공포를 동시에 견디시다니. 그날 밤 재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제안했어요. 여보, 아버님 집에 한국 세탁기를 설치해드리자. 한국 세탁기를?
응. 집 안에 둘 수 있을 정도로 조용하고 무엇보다 안전하잖아. 더 이상 그 위험한 지하실에 내려가실 필요가 없어.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받아들이실까? 한국 제품이라는 것도 그렇고, 집 안에 세탁기를 둔다는 것도 미국식이 아니라고 하실 텐데.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목숨보다 중요한 고집은 없잖아. 재원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재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아버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재원을 바라보셨어요. 아직도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하신 상태였죠. 뭔가? 한국에는 아주 조용한 세탁기가 있습니다. 집 안에 둘 수 있을 정도로요. 그러면 더 이상 지하실에 내려가실 필요가. 집 안에 세탁기? 아버지가 말을 끊으셨어요. 그건 불가능해. 미국 세탁기가 얼마나 시끄러운데. 집 안에 두면 잠도 못 자고 대화도 못 해. TV도 못 봐. 한국 세탁기는 달라요. 정말 조용합니다. 재원은 노트북을 가져와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한국 세탁기가 작동하는 모습. 특히 세탁기 위에 와인잔을 올려놓고도 떨어지지 않는 실험 영상을요.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쳐다보셨어요. 이게 정말이야? 조작된 거 아니고? 정말이에요. 한국은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 소음 문제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저소음 기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집 안의 세탁기는 그때 제가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프랭크 아저씨처럼 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하마터면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하지만 45년 동안 써온 세탁기를 내 엄마와의 추억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 세탁기 때문에 아버지를 잃을 순 없어요. 재원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한국 세탁기는 미국 세탁기보다 훨씬 부드럽게 빨아서 옷감도 덜 상해요. 어머님이 아끼시던 옷들도 더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망설이셨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번 보기라도 해보자. 그 주말 우리는 시카고에 있는 한국 가전 매장을 방문했어요. 아버지는 처음 보는 한국 브랜드들에 당황하신 듯했죠. 삼성, LG. 이게 다 한국 회사야? 네, 세계적인 기업들이에요. 매장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설명하더군요. 이 모델은 인버터, DD 모터를 사용해서 정말 조용해요. 소음이 45데시벨 정도밖에 안 돼요. 45데시벨이 어느 정도야? 도서관보다 조용한 수준이에요. 미국 세탁기는 보통 70에서 80데시벨인데 그건 청소기 소음 정도죠. 직원이 실제로 세탁기를 작동시켜 보였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바로 옆에 서 있는데도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세탁기 주위를 돌며 살펴보셨어요. 진동도 거의 없네. 네, 식스모션 기술이라고 해서 드럼이 여러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진동이 상쇄되죠. 신기하구나. 미국은 왜 이런 걸 못 만들까? 재원이 설명했어요. 필요성의 차이예요. 미국은 집이 넓고 지하실이 있으니까 소음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한국은 아파트 문화라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랍구나.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이셨어요. 재원아, 내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몰랐구나. 미안하다. 그날은 단순히 세탁기를 보러 간 날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편견의 벽을 넘어선 날이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 세탁기 사자. 더 이상 그 지하실은 싫어. 한국 세탁기를 주문하고 배송을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저는 아버지 집을 제대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방치된 집을 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지내셨는지 더욱 실감할 수 있었죠. 부엌부터 시작했어요. 찬장을 열자 먼지가 폴폴 날렸습니다. 그릇들은 제대로 씻지 않은 채 쌓여 있었고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아버지, 이 통조림들 다 언제 산 거예요? 글쎄, 기억이 안 나는구나. 혼자 있으니까 요리할 맛도 안 나고 냉장고는 더 심각했어요. 유통기한이 1년도 넘은 우유, 곰팡이 핀 치즈, 시든 야채들. 냉동실에는 TV 디너만 가득했죠.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신 게 언제예요? 아버지는 대답 없이 고개를 돌리셨어요.
청소를 하다가 쓰레기통에서 약봉지를 발견했어요. 진통제, 소화제, 수면제, 항우울제. 2년 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약을 드셨는지 알 수 있었죠. 거실로 가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소파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커피 테이블에는 빈 맥주캔과 피자 박스가 쌓여 있었어요. TV 리모컨은 건전지가 다 닳아서 작동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제 방은 완벽하게 깨끗했어요. 먼지 하나 없이 정리되어 있었고 침대 시트도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죠. 매일 청소했어. 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부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찍은 것들이었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사진만 있었어요. 그 이유는 공백이었죠. 서재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한 곳만 깨끗했습니다. 거기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군복 사진이었습니다. 젊고 늠름한 모습의 할아버지. 사진 뒤에는 희미한 글씨가 있었어요. 1944년 12월 이오지마 출정 전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보낸 사진이야. 아버지가 제 뒤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23이었어. 나보다 어린 나이에 전쟁터로 갔지.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어. 서랍을 열어보니 더 많은 자료들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편지들, 훈장, 그리고 할머니가 쓴 일기장. 1945년 4월 15일. 오늘 전사 통지서를 받았다. 믿을 수 없다. 믿고 싶지 않다. 월터는 이제 겨우 3살인데.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할 텐데. 아버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평생 일본을 저주하셨어. 그리고 그 증오를 나한테 가르치셨지. 동양인은 믿을 수 없다. 그들이 내 아버지를 죽였다. 매일같이 들었어.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의 편견이 얼마나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인지. 지하실로 내려가 봤어요. 그 45년 된 캔모어 세탁기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세탁기, 엄마가 좋아하셨어. 결혼하고 처음으로 산 가전제품이었거든. 당시엔 최고급 모델이었지. 아버지가 세탁기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지금처럼 시끄럽지 않았어.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괴물이 됐지. 그래도 버릴 수가 없었어. 내 엄마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갑자기 아버지가 무릎을 꿇으셨어요. 여기야. 여기서 쓰러졌어. 12시간 동안. 정말 무서웠다. 소리를 질러도 세탁기 소음에 다 묻혀버려서 이제 정말 죽는구나 싶었어. 제가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이제 다시는 여기 내려오지 않으셔도 돼요. 새 세탁기가 오면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위층으로 올라오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올리비아, 사실 한 가지 더 보여줄 게 있어. 아버지는 저를 다락방으로 데려가셨어요. 먼지 쌓인 계단을 올라가니 오래된 상자들이 가득했죠. 이게 뭐예요? 내 엄마 물건들이야. 그리고 내가 2년 동안 모은 것들도 있고 상자를 열어보니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제 결혼식 사진들, 신문 스크랩, 그리고 재원의 기사들. 이걸 다 모으셨어요? 그래. 멀리서나마 너희를 지켜보고 싶었어. 재원이 올해의 의사상 받았을 때 기사도 있어. 정말 자랑스러웠다. 그때 갑자기 아래층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렸죠. 무슨 소리야? 급히 내려가 보니 이웃집 할머니인 도로시가 현관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도로시, 괜찮으세요? 지하실 계단에서 재원이 즉시 응급조치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도로시 할머니는 충격을 받은 상태였죠. 또 넘어졌어. 그 망할 세탁기 소리 때문에 균형을 잃었어. 월터, 우리 나이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니? 구급차를 기다리면서 도로시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작년에 남편이 죽은 것도 지하실 때문이야. 심장마비였는데 세탁기 소음에 신음소리가 묻혀서 아무도 몰랐어. 내가 발견했을 땐 이미. 아버지가 도로시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곧 바뀔 거야. 우리 집에 한국 세탁기를 설치하기로 했어. 집 안에 둘 수 있을 정도로 조용하대. 정말. 그런 게 있어? 그때 또 다른 이웃인 조지가 다급하게 뛰어왔어요. 월터, 우리 집 메리가 지하실에서 쓰러졌어. 지금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이웃들의 연쇄 사고 소식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이번 달에만 3번째야. 우리 동네 노인들이 다 지하실에서 죽어가고 있어. 조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망할 미국 세탁기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유럽이나 아시아는 조용한 세탁기가 있다던데. 재원이 설명했어요. 맞아요. 한국 세탁기는 정말 조용해요. 저희 아버님 집에 곧 설치할 예정이에요. 정말. 나도 좀 알려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날 저녁, 동네 노인들이 우리 집에 모였어요. 지하실 세탁의 위험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작년 통계를 봤는데 우리 카운티에서만 노인 낙상 사고가 156건이었대. 그중 절반이 지하실이고 프랭크의 미망인인 글로리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우리 남편도 세탁기 돌리다가 3일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그 소음에 다 묻혀서 아버지가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45년 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인 게 사실은 미친 짓이었어요. 왜 세탁하려고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하지만 뭐 다른 방법이 있나? 미국 세탁기는 다 시끄러운데. 재원이 노트북을 꺼내서 한국 세탁기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걸 보세요. 한국에서는 아파트 실내에 세탁기를 둡니다. 이렇게 조용하니까요. 영상을 본 이웃들은 모두 놀랐어요. 믿을 수가 없어. 정말 저게 작동하는 거야? 와인잔이 떨어지지도 않네. 우리도 저런 걸 살 수 있나? 재원이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어요. 설치도 전문 기사가 해드리고요. 그날 밤, 10가구가 한국 세탁기를 주문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드디어 우리가 주문한 세탁기가 도착했어요. 큰 박스를 보니 가슴이 설렸습니다. 설치 기사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능숙하게 설치를 진행하면서 설명해줬죠. 이 모델은 삼성 최신 제품이에요. 인버터 DD 모터라서 정말 조용해요. 그리고 진동 제어 시스템이 있어서 흔들림도 거의 없죠. 아버지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지켜보셨어요. 정말 이게 45년 된 그 괴물보다 좋을까?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써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설치가 끝나고 시운전을 시작했어요. 전원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우리 모두 숨을 죽였죠. 왜 소리가 안 나지? 아버지가 당황해서 물으셨어요.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귀를 가까이 대니 정말 희미한 모터 소리만 들렸어요. 45년 된 캔모어의 굉음과는 천지 차이였죠. 이게 정말 빨래가 되고 있는 거야? 네. 보세요. 디스플레이에 남은 시간이 표시되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세탁기 주위를 돌며 만져보셨어요. 진동도 거의 없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기사님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한국은 아파트 문화예요. 층간 소음 때문에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죠. 이웃들이 소식을 듣고 하나둘 구경 왔어요. 월터, 이게 그 한국 세탁기야? 맙소사, 정말 조용하네. 우리 것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 세탁기를 사용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죠. 올리비아, 이제 빨래하는 게 즐거워졌어. 더 이상 그 무서운 지하실에 내려가지 않아도 되니까. 매일 아침, 아버지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돌아가는 세탁기를 바라보셨어요. 마치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이요. 45년 동안 그 지옥 같은 소음을 참았는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다니.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올리비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사람들에 대한 내 편견 말이야. 단지 아시아라는 이유로, 할아버지의 원수와 같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모두를 미워했으니. 아버지는 거실에 놓인 세탁기를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기계가 내 눈을 뜨게 했어.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얼마나 앞서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재원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버지, 사실 재원이가 너를 대하는 걸 보면서 많이 부러웠어. 내가 젊었을 때 내 엄마한테 그렇게 잘해주지 못했거든. 한국 남자들이 더 가정적이고 배려심이 깊은 것 같더라.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재원이 들어왔어요. 퇴근 후 저희를 보러 온 거였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재원아, 왔구나. 처음으로 아버지가 재원을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커피 한잔 할래? 네, 좋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2년 만에 이루어진 평범한 일상이었으니까요. 재원아,
내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됐지? 미국이 못하는 걸 어떻게? 재원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예요. 땅도 좁고 천연 자원도 없죠. 그래서 기술 개발에 목숨을 걸었어요. 특히 생활 밀착형 기술은 정말 필수였죠.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 세탁기를. 네. 아파트에서 밤에 세탁기 돌리면 이웃과 싸움이 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조용해야 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필요가 발명을 낳는다는 말이 맞구나. 미국은 집이 넓으니까 그런 필요를 못 느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한국의 발전상, 문화, 음식 등 다양한 주제로 확장되었죠. 한국 음식도 건강에 좋다던데. 네.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이 많아요. 다음에 제가 김치찌개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꼭 먹어보고 싶구나. 그날 밤,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올리비아, 내가 재원이 부모님께 사과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락하면 좋을까? 정말요. 아버지가요? 그래. 2년 동안 좋은 아들을 무시했으니,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다음 날, 우리는 재원의 부모님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한국은 새벽이었지만 기꺼이 시간을 내주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월터 앤더슨입니다. 아버지가 서투른 한국어로 인사하자 재원의 부모님은 놀라고 기뻐하셨어요. 아이고, 한국말을 하시네요. 조금 배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좋은 아들을 제가 몰라봤습니다. 화면 너머로 재원의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시는 게 보였어요.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가족이 되어서 기쁩니다. 통화를 마친 후 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일본과 싸우다 돌아가신 분이 한국 사위를 둔 손녀를 보면 할아버지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전쟁은 전쟁이고 사람은 사람이니까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맞아. 증오는 증오를 낳을 뿐이지. 사랑이 이긴다는 걸 이제야 배웠구나. 한국 세탁기가 설치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재원의 부모님이 미국을 방문하신다는 거였죠. 아버님이 직접 만나서 인사드리고 싶대요. 재원이 조심스럽게 전했어요. 아버지는 긴장하셨지만 흔쾌히 승낙하셨어요. 당연히 만나야지. 2년이나 늦었지만 공항에 마중 나가는 날 아버지는 새 양복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한국어 회화책을 들고 계속 연습하셨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드디어 재원의 부모님이 나타나셨어요. 따뜻한 인상의 두 분이었죠. 아버지가 먼저 다가가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투른 한국어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재원의 아버지가 웃으며 영어로 대답하셨어요. 저희도 반갑습니다. 앤더슨 씨,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악수를 나누는 두 분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2년 만에 이루어진 첫 만남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함께 했어요. 아버지는 정성껏 미국 전통 요리를 준비하셨고, 재원의 어머니는 한국 반찬을 가져오셨죠. 이게 김치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김치를 입에 넣으셨어요. 오, 맵지만 맛있네요. 식사를 하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재원이 통역을 했지만 마음은 이미 통하고 있었죠. 저희도 처음엔 걱정했어요. 딸을 멀리 미국으로 보내는 게. 재원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올리비아를 보니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아버지가 거실에 세탁기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이것 보세요. 한국 세탁기예요.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재원의 부모님도 놀라셨어요. 어머, 삼성 세탁기네요. 미국에서도 쓰시는구나. 이게 저를 구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도 구했죠. 아버지는 자신의 사고 이야기와 2년간의 단절, 그리고 화해의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생긴 편견으로 좋은 사위를 몰라봤어요. 재원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상처가 있고 편견이 있죠. 중요한 건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가족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양가 부모님들은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전쟁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리고 미래 이야기까지. 한국 전쟁 때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재원의 아버지 말씀에 우리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그런 역사가.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고마움을 갖고 있어요. 물론 복잡한 감정도 있지만 혈맹이라는 건 변함없죠. 아버지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제 아버지는 일본과 싸우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아 전체를 미워했죠. 하지만 한국은 우리 편이었군요. 전쟁은 모두에게 상처를 남겨요.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우리 몫이죠. 며칠 동안 재원의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시카고 관광도 하고 미시간 호수도 구경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아버지가 한국 요리에 도전하신 거예요. 김치찌개라고요?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재원의 어머니가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는 열심히 따라하셨죠. 두부는 이렇게 썰고 김치는 가위로 자르면 편해요. 한국은 가위로 음식을 자르는군요. 네, 편하거든요. 완성된 김치찌개를 먹으며 모두가 웃었어요. 맵지만 정말 맛있어요.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 떠나는 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아버지가 재원의 부모님을 꼭 안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아들을 키워주셔서. 그리고 사랑합니다. 서투른 한국어로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시자 재원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희도 사랑해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재원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우리 동네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국 세탁기를 설치한 집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월터, 우리 집도 드디어 설치했어. 이웃집 조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때? 정말 조용하지? 믿을 수가 없어. 40년 동안 그 소음을 참고 살았다니. 이제야 진짜 삶을 사는 것 같아. 매주 일요일, 교회에서도 한국 세탁기가 화제였어요. 앤더슨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조용해졌어요. 이제 지하실 사고도 없고요.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네요. 목사님까지 설교 시간에 언급하셨어요. 기술은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고 가족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 있죠. 앤더슨 가족의 이야기처럼요.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왔어요. 앤더슨 씨,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한국 세탁기가 구한 미국 노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흔쾌히 응하셨어요. 물론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평생 편견 속에 살았습니다. 아시아인, 특히 한국인을 미워했죠. 하지만 이 작은 기계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목숨도 구했고, 가족도 되찾았습니다. 한국 기술의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나요?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국 기업들은 크고 강력한 걸 만들려고 하지만 한국은 조용하고 안전한 걸 만들었죠. 그게 진짜 기술 아닐까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쇄도했죠. 우리 아버지도 작년에 지하실에서 한국 세탁기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정말 그렇게 조용한가요? 한 달 후 더 큰 매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국 방송 프로그램에서 우리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는 거였죠. CBS 60미닛입니다. 미국 노인들의 숨겨진 위험, 지하실 세탁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준비 중인데요. 촬영팀이 왔을 때 아버지는 당당하게 인터뷰에 응하셨어요. 이것 보세요. 세탁기가 돌고 있는데도 대화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45년 된 미국 세탁기였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PD가 물었어요. 한국 사회에 대한 생각도 바뀌셨다고요? 완전히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재원은 최고의 사위입니다.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방송에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동네 이웃들도 출연했어요. 작년에 남편을 잃었어요. 지하실에서. 이제는 안전해요. 한국 세탁기 덕분에. 미국도 이런 기술을 개발해야 해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어요. 미국 노인 가정 사고의 35%가 지하실에서 발생. 한국 세탁기. 미국 시장 점유율 급상승. 정부. 노인 가정 안전 대책 마련 착수.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삼성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앤더슨 씨 가족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저희 홍보대사가 되어주시겠어요? 아버지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답하셨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수익은 모두 노인안전재단에 기부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노트북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아버지, 재원, 우리 이야기를 블로그에 쓰려고 해요. 블로그? 네. 우리처럼 편견 때문에 헤어진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아버지는 흔쾌히 동의하셨어요. 좋은 생각이야. 내 어리석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되겠지. 저는 정성껏 글을 썼어요. 제목은 할아버지의 전쟁, 아버지의 편견, 그리고 한국 세탁기가 만든 기적이었죠.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제 할아버지는 1945년 이오지마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오는 7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지배했죠.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저를 아버지는 가문의 반역자라고 했습니다. 2년간의 단절, 아버지의 사고, 45년 된 미국 세탁기의 위험, 한국 기술과의 만남, 그리고 화해의 과정을 상세히 담았어요. 이제 아버지는 매일 아침 한국어를 공부하십니다. 재원의 부모님과 대화하고 싶다면서요. 그리고 거실에 놓인 삼성 세탁기를 볼 때마다 말씀하시죠. 이게 내 인생을 바꿨다고.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조회수 50만 돌파, 댓글 5,000개 이상.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2차 대전 참전용사인데 일본 차는 절대 안 타세요. 저도 베트남인과 결혼했는데 아버지가 반대하셔서. 미국 세탁기 정말 문제예요. 우리 엄마도 작년에 다치셨어요. 댓글 중에는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았어요. 10년째 아버지와 연락 안 하고 있어요. 흑인 남자친구 때문에. 우리 할머니도 지하실에서 돌아가셨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댓글이 달렸어요. 저는 이오지마 전투에서 살아남은 참전용사입니다. 97세예요. 당신 할아버지 같은 전우들을 많이 잃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을 뿐이라는 걸. 당신 아버지가 용서하고 화해한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게 진짜 용기예요. 이 댓글을 아버지께 보여드렸더니 한참을 말없이 화면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할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분도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셨을 테니까. 블로그는 계속 확산되었어요. 주요 언론사에서 기사화했고 소셜미디어에서도 화제가 되었죠. 앤더슨 가족 이야기, 100만 뷰 돌파, 전쟁의 상처를 치유한 세탁기, 편견을 씻어낸 한국 기술, 그리고 놀라운 연락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15년 만에 딸과 화해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제 멕시코인 사위를 받아들이셨어요. 할머니가 한국 세탁기로 바꾸셨는데 정말 안전해요. 한 달 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증오를 씻어낸 세탁기라는 제목으로요. 우리는 가족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해, 아버지? 좋아. 단, 수익은 2가지에 기부하자. 노인안전재단과 한미우호재단에. 책이 출간된 후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더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백악관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대통령이 주최하는 미국 가족의 화합 행사였죠. 앤더슨 가족은 미국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행사장에서 아버지가 연설을 했어요. 저는 70년 전 전쟁의 증오에 갇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사위가 한국 기술이 저를 구했습니다. 미국의 위대함은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연설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감사를 표했어요. 제 아들도 아프간에서 복무했는데 중동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당신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대요. 우리 어머니도 이제 한국 세탁기를 쓰세요. 90세인데 혼자서도 안전하게 빨래하세요. 가장 놀라운 건 정책 변화였어요. 노인가정안전법 통과, 지하실 개조 지원, 저소음 가전 기준 마련, 소음 규제 강화, 다문화 가족 지원 확대, 편견 해소 프로그램. 최근 통계가 발표되었어요. 노인 가정 내 사고 40% 감소, 지하실 낙상 사고 사망자 70% 감소, 한국 가전 미국 시장 점유율 30% 돌파. 우리 동네는 이제 세탁기 마을로 유명해졌어요. 전국에서 견학을 오죠. 이게 그 유명한 첫 번째 한국 세탁기예요.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설명하시는 모습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모두 모여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저, 재원, 그리고 갓 태어난 우리 아들. 이름을 뭐로 지을까? 아버지가 제안하셨어요. 한국 이름과 미국 이름을 둘 다 지어주자. 두 문화를 모두 품은 아이니까. 좋아요. 한국 이름은 평화라는 뜻의 태평이는 어때요? 태평. 태평양처럼? 네. 할아버지가 싸우셨던 그 바다가 이제는 평화의 바다가 되었잖아요. 좋구나. 영어 이름은 피스로 하자. 같은 뜻이니까. 아기를 안고 계신 아버지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어요. 이 아이는 증오가 아닌 사랑 속에서 자랄 거야. 그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지. 재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안전한 세탁기도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작은 기계 하나가 만든 기적. 아니, 열린 마음이 만든 기적이었죠. 지금까지 한국 세탁기가 만들어낸 화해와 치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0년 전 전쟁의 상처가 대를 이어 내려온 증오. 그 증오가 삼성 세탁기 하나로 씻겨 내려간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편견은 우리를 갈라놓지만 이해와 사랑은 다시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것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도 오래된 상처나 편견 때문에 누군가와 멀어져 있나요? 혹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원래 그런 거야라며 참고 계신가요?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용서도, 화해도, 새로운 시작도 가능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